아들아, 너는 누구 편이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의 다음 날. 아침 해는 어제와 똑같이 떴지만 이순임 여사의 집안 공기는 밤새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배어있던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엔 텅 빈 정막과 차가운 허탈감만이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집은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모든 소리와 온기를 빨아들인 것처럼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북적거림이 남기고 간 흔적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먹다 남은 송편 접시,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장난감, 그리고 이순임 여사의 마음속에 어지럽게 널린 서운함의 조각들. 그녀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며칠간의 시간을 영화 필름처럼 되감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나물 무치는 소소한 신랑이었습니다. 얘야, 시금치는 소금 간만 하는 것보다 국간장을 한 방울 넣어야 깊은 맛이 난단다. 순임 여사의 말에 며느리는 웃는 것도 아니고 안 웃는 것도 아닌 애매한 표정으로 답했죠. 어머님,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다들 심심하게 먹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죠. 엄마, 민지 엄마 말이 맞아. 이제 우리도 짜게 먹지 말자. 이대로도 맛있네.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가 무친 시금치를 보란 듯이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임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아들의 입맛에 맞춰 간을 해온 자신의 세월이 한순간에 건강하지 못한 옛날 방식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필름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사촌 동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새아가 직장 다니면서 명절 쇠려면 힘들지?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힘들죠, 형수님. 저희 집사람 명절 전날까지 야근하고 왔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 그랬구나. 요즘 며느리들은 참 고생해야 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죠. 순임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힘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은 마치 자신은 며느리의 힘든 사정은 조금도 봐주지 않는 모진 시어머니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던 마지막 장면. 아들 내외가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순임 여사는 바리바리 싼 음식 꾸러미를 며느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이거 가져가서 며칠 편하게 먹어라. 그때 또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서 그 꾸러미를 빼앗아들며 말했죠. 엄마, 괜찮아. 얘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이런 거 다 못 먹고 버려. 버린다는 말보다 더 아팠던 것은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고 도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자기 아내를 힘들게 하는 가해자로부터 필사적으로 보호하려는 것 같았죠. 아들의 등 뒤에 서 있는 며느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넓은 등이 자신과 며느리 사이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순임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가슴을 치던 말들을 쏟아내야만 했습니다. 일어났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웬일이세요, 이 아침부터. 아니다, 그냥. 어제 너희 가고 집이 너무 휑해서. 순임 여사는 애써 본심을 숨기고 말을 돌렸지만 목소리의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들은 금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엄마, 혹시 뭐 서운한 거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서운한 게 왜 없겠니? 너는 명절 내내 내 마누라 편만 들더구나. 내가 시금치 간 하나 가르쳐 주려는 걸 가지고도 타박을 주고 친척들 앞에서 유난스럽게 내 처만 위하는 티를 내고 내가 그렇게 모진 시어미더냐? 내 눈에는 내 마누라 고생하는 것만 보이고 이 늙은 어미가 하루 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전 부치고 상 차리는 건 보이지도 않더냐? 한참을 숨가쁘게 쏟아내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임 여사는 아들이 엄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하고 말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가슴에 더 큰 구멍을 냈습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뭐?
옛날처럼 며느리가 와서 묵묵히 일만 하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리고 민지 엄마 정말 힘들었어요. 명절이라고 회사에서 봐주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중간에서 노력 안 하면 요즘은 명절에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말이냐? 엄마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더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저도 제 가정을 지켜야죠, 엄마. 제 가정을 지켜야죠.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수님 여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말 속에서 엄마의 가정과 나의 가정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들이 지켜야 할 가정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겠다. 바쁜데 전화했구나. 끊는다. 수님 여사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수님 여사는 멍하니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때 까만 학사모를 쓰고 엄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 그때의 아들은 엄마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나도 아버지가 약을 발라주려 하면 기겁을 하며 뿌리쳤습니다. 싫어. 엄마가 발라줘. 엄마 아니면 싫어. 울며 불며 엄마의 옷자락만 붙잡고 늘어졌었죠. 그 작은 손의 온기, 엄마만 찾던 그 애틋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덩치가 산만해져서도 밤늦게 독서실에서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 부엌으로 와 엄마가 끓여놓은 국을 데워 먹으며 조잘조잘 하루 일과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이 녀석은 그 돈으로 빨간색 내복 한 벌을 사와서는 무뚝뚝하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겨울에 따뜻하게 입어.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따뜻했던 빨간 내복. 수님 여사는 그 내복을 몇 해가 지나도록 버리지 못하고 장롱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엄마 하나만 알던 내 아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엄마, 우리 주말에 영화 보기로 했어요. 우리 이번 휴가는 제주도로 갈까 해요. 그 우리라는 말 속에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세상 중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고 자신은 조금씩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왔던 것뿐입니다. 수님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상자 안에 곱게 개켜진 빨간 내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드라운 천의 감촉을 느끼며 그녀는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엄마의 옷자락만 붙잡던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세상은 이제 자신이 만들어준 둥지가 아니라 그가 새로 꾸린 둥지라는 것을.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나무가 자라 부모라는 땅을 떠나 자기만의 숲을 이루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늙은 나무의 마음이 이토록 시리고 아플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수님 여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종종 부딪히고 속상한 날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문제의 화살을 아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아들은 더 이상 심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자신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겹게 서 있는 또 한 명의 어른일 뿐이니까요. 수님 여사는 부엌으로 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있는 그릇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텅 빈 집에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아들의 집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이 그릇들을 채우고 비우는 것도, 이 집의 정막을 채우는 것도 이제는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는 대신 잊고 지냈던 오랜 친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수님이.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수님이 아니니. 수님 여사의 입가에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응, 나야. 잘 지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찻집이 그렇게 좋다는데. 너 시간 괜찮을 때 나랑 차나 한잔하지 않을래? 아들에게 의존하던 마음의 한 조각을 떼어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 넣을 차례였습니다. 그것이 조금은 씁쓸하지만 자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늙은 어머니가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으로 또 다른 위로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